오늘 오후 인천공항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만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저는 오늘 공항 패션 취재하러 오셨나 했는데. 학교 일과 자신의 기부재단 업무 때문에 가는 거라고 밝혔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처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를 만나는 일정을 놓고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 그는 이번에도 대선 출마 등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10년 여론조사 결과 보셨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관심은 안 가지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학교 일 그리고 또 재단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예, 그 일부터 하고 나머지 생각 정리들을 해봐야겠죠.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본인 입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원장은 이미 한국 정치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과연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인지, 올해 한국 정치의 최대 변수가 된 그의 출마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2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새해 첫 출근을 한 안철수 원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뵙기가 힘들어서요.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그냥 좀 식사하러 가시는 거니까. 네네. 아유. 그냥 좀 소통을 해야시죠. 죄송한데 좀 뵐게요 나중에. 예. 식사를 마친 뒤에도 안 원장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드릴 말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정치적인 건 여쭤보지 않을게요. 어떻게 올해 1학기 계획은 강의는 어떤 과목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찾아보시면 다 거기 나옵니다. 네. 어떻게 새해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이 차인가요? 저 차. 아니에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요. 박지만 말해주세요. 박지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후에도 2580 취재진은 여러 차례 안 원장과 만나려고 했지만 저 막지만. 예. 추우신데 들어가시죠. 예. 오늘 드릴 말씀 없으니까. 네. 저기 들어가시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때마다 할 말이 없다며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정치 참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힌 건 지난달 1일 단 한 번뿐입니다. 3당 창당이라든지 또는 강남 출마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현재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박태준 전 포철 회장 상가에 들렀을 때나 포스코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한 의미 있는 기업이고 그 초석을 닦으신 분이 이제 박태준 회장님이시죠. 보름 뒤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의 빈소에서 조문했을 때 역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대북 전문가를 만나 토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선 수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안 원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이처럼 시선이 집중되는 건 지난 넉 달 동안 보여준 그의 정치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 무엇보다 치솟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한 사람이 크게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시장도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국회와는 다르게. 확실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한마디로 그는 금세 50% 가까운 시장 후보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지지율 5%에 머물던 박원순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분의 후보와 의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안 원장은 연구소 지분의 절반, 당시 시세로 1,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라든지 책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아들의 출마를 강력하게 말렸던 안 원장의 아버지를 찾아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드님 관련해서 잠시 좀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있나? 안 원장의 아버지는 서울시장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해서 이제 말 안 하고 실제는 진짜 지 생각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냥 나이도 51살인데 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입에 놔두고 큰아들 출마하면 아들이 잘해낼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업이 없지만도 워낙 배운 게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면에 있어 잘 머리로 굴려가지고 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문 이사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소신을 접고 4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 그는 잠재적인 대권 경쟁 상대이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안 원장의 대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염원, 또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도 또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원장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해야 되고,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같이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이 야권의 주자가 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 어떤 이제 이 살아온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주는 훌륭함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쉽게 그렇게 변화할 것 같지 않거든요. 한때 안철수 멘토로까지 불렸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 역시 안 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권도 한번 출마해 보려고 하는 욕심도 가질 수 있겠죠. 반면 안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재단 설립을 총괄하는 등 최측근 인사로 손꼽히는 강인철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회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방식이 꼭 어떤 현실 정치에 참여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각계 전문가들을 소개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효석 의원 역시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가능성은 좀 더 열어뒀습니다. 그 사람이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몇 달 동안 책을 14권 읽었잖아요. 그리고 처음 딱 바둑돌을 잡을 때 이미 4급이야. 근데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어떤 시점에 딱 결심하면 무섭게 준비해서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안 원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2580은 안 원장에 대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1대1로 맞붙는 상황. 안 원장은 최근의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위원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강력한 변수로 떠오른 20, 4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대학 재학 이상, 중고소득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40%가 넘는 고른 지지를 얻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뭐 한나라당 가면은 뭐 무조건 적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래 박근혜를 좀 많이 대구에는 좀 한나라를 좋아하니까. 다음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 참여 방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직접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출마 대신 야권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2.7%.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6.3%로 나타났습니다. 출마하셔야 되고요. 드라마틱한 나중에 출마 선언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정치라는 게 항상 나오면 욕을 먹기 마련이고 예, 본래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분야에서 계속 남아서. 출마할 경우 어느 정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독자신당 후보가 35%,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철수 원장이 만약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다면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답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다면 야권 지지층의 상당수가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서 안철수 원장을 생각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안 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로 볼 때 대권 행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올해 자서전도 출간하고 또 자선단체도 출범하지 않습니까? 출마 시기는 7월 정도가 될 것이다. 최소 6개월간의 혹독한 검증을 거칠 만큼의 권력 의지가 안 원장에게는 없다는 반론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처럼 좋은 후보를 지지해서 좋은 대통령을 만들고 또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그 좋은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하도록 계속해서 조언해주는 길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원장은 지난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정서상 한나라당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또 동물원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삼성 동물원이 있고요, LG 동물원이 있고, SK 동물원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는 이념적 편가르기에 대해서도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분류를 좌우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상식과 비상식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병폐에 대한 진단과 비판에 머물러 있을 뿐 명확한 정책과 비전은 제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치의 뜻이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거죠. 예? 그게 책임 있는 자세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본인이 검증을 받겠다고 나와야 돼요. 의사 가운을 벗고 벤처 사업가로 변신했을 때 내가 사회를 위해서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같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겠더라고요. 또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둘 때 이런 변화의 갈림길마다 안 원장은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생각이 저 같으면 이제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에요. 그런 그가 정치와 선거 출마 역시 사회에 대한 책무라며 출사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그의 결심과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